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구를 완벽한 존재로 여겼다. 표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 완벽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 같다. 원도 뭐예요?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을 이은 게 원이죠. 2차원에서. 근데 그걸 3차원에서 하면 9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은 거니까 완벽한 도형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가 뭐라 그러냐면 행성들도 원형의 궤도 위를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원은 완벽한 도형이기 때문에 행성이 태양을 돌 때 완벽한 원의 궤도를 그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 천상은 뭐예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케플러는 자연의 수학적인 조화가 존재한다고 확신했고 우주는 곳곳마다 조화로운 비율로 꾸며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 행성 등이 등속 원운동만을 한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고집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원이 아니고 타원이더라. 게다가 그 타원에서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 그 행성이 빨리 돌고 행성에서 멀어지면은 태양에서 멀어지면은 그 궤도를 느리게 돈다라고 이제 그거를 알아낸 거죠. 케플러가. 근데 그는 번번이 행성 운동의 관측 결과를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그렇죠? 근데 피타고라스 학파와 달리 케플러는 현실 세계에 대한 실험과 관측의 중요성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관한 상세한 관측 자료에 따라서 원궤도 운동이라는 전제를 포기했다. 아까 뭐예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뭘 중요시했다고 했어요? 순수한 사고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험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을 별로 중요시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케플러는 실험과 관측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 본인의 그 원궤도 운동을 하고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걸 이제 그 전제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가치를 얕잡아보는 풍조가 고대 사회에 만연했다. 그래서 기능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천시 때문에 전도가 유망하던 이오니아의 실험 중심적인 방법론이 그 후 2000년 동안이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예요? 순수한 사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오니아의 중상주의적 전통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 근데 동시에 노예 경제의 발전도 동반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상주의적 전통, 상인들은 실제로 가능한 거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술을 중요시했었는데 그게 그 중산주의적 전통이 동시에 노예 경제도 발전시켰다. 노예 제도란 뭐냐? 손을 사용하는 육체 노동의 그 정체성이 있다. 노예는 뭐예요? 진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죠. 몸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 소유자들은 당연히 육체 노동과 거리를 뒀다. 왜? 노예들이 다 하니까. 근데 과학을 할 만큼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주들이었다. 그래서 이오니아인들의 능력은 훌륭한 기계를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는데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노예의 노동력이 기술 개발의 경제적 동기를 갉아먹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굳이 뭐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안 해도 되죠. 남 시키는 거니까. 그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사회에서 편히 살던 인물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노예제도의 부당성에 괴로워하기보다 억압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지를 폈다. 그리고 독재 전제 군주를 섬겼다. 그리고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정신이 중요한 거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본인들이 이제 어떤 그 귀족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노예주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논지를 폈다라는 거죠.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코스모스가 설명될 수 있는 실체다. 그리고 자연에는 수학적인 근본 얼개가 있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학을 하려는 동기를 크게 불어넣었다. 그렇죠? 자연이 설명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럼 설명해 보려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신의 입지를 불안하게 할 소지의 사실들이 유포되는 것을 억압했다. 그리고 과학을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로 제한했다. 실험에 대한 혐오감을 줬다. 신비주의를 용인했다. 신비주의는 과학이랑 거리가 있는 거죠. 노예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애써 외면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위대한 모험심에 큰 좌절감을 안겨줬다. 왜?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학의 발전에 어쩔 수 없는 퇴보를 불러왔다. 아리스타르코스는 이오니아의 마지막 과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뭐라 그랬냐? 태양이 행성기의 중심이다. 모든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돈다. 라고 주장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식 중에 달의 표면에 드리워지는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옳게 추론했다. 아까 그랬죠. 펠로폰네소스 반도보다 크다. 그는 태양처럼 큰 물체가 지구처럼 작은 물체의 주위를 회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추론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편견인데 큰 게 더 중요하다. 혹은 중간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인간의 편견이죠. 아무튼 간에 태양이 큰데 지구가처럼 작은 거를 태양이 돈다고 작은 거에 큰 걸 돌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구 궤도 중심에 태양을 놓고 지구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는 동시에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한다라고 가정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 거죠.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를 태양 중심 우주관을 복귀시킨 사람이며 입증한 사람이라고 기술했지 태양 중심 우주관의 창시자라고는 부르지 않았다. 왜? 아리스타르코스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훨씬 예전에 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양의 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만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주장을 황당무계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와 금성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도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4천만 킬로미터다. 그리고 지구와 명왕성의 거리는 65km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눈앞에 손가락을 세워놓고 처음에는 왼쪽 눈으로 그 다음에는 오른쪽 눈으로 손가락을 본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배경에 대해서 내 손가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손가락을 놓고서 처음에는 오른쪽 눈으로 보다가 왼쪽 눈으로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눈과 가까울수록 그 움직인 듯한 거리가 크다. 각이 크니까 그런 거죠. 멀어지면 이제 각이 좁아지니까 그 이동하는 것도 좁게 보이는데 멀리 있으면 각이 크니까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시선 방향의 차이에 따른 겉보기 움직임의 변화, 이게 시차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는 이게 가만히 있는 건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 멀면은 조금 이동하고 가까우면은 각이 크니까 더 멀리 이동하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시차, 이 거리의 차를 알면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관측이 이루어진 두 위치 사이의 거리가, 즉 기선이 길면 길수록 시차가 크게 관측되고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눈을 얘기를 했는데 두 눈이 더 멀리 넓게 퍼져 있으면 그 시차가 더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멀리 있는 물체도 시차가 보인다는 거죠. 더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선이 길면 시차가 크게 관측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지구는 관측자에게 움직이는 관측대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6개월이 지나면 궤도의 정반대편에 오므로 지구에서의 기선이 실제로 3억 킬로미터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어떤 물체를 본다, 천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요 위치에 있을 때랑 6개월 지나서 요 위치에 있을 때랑 여기가 이 거리가 이제 3억 킬로미터의 이제 기선을 지구 자체가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천체를 그 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건데 별들도 우리의 태양과 같은 존재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리스타르코스였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6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별을 관측해 보아도 별은 그 별의 시선 방향에는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3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봤는데도 별들의 어떤 위치가, 겉보기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별이 그만큼 멀리 있다라는 얘기죠. 별의 시차를 측정할 수 없다. 요거 사실은 뭐냐? 별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